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대한전선을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딱 한 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일시적인 악재는 남아있지만 사업상으로만 본다면 이 회사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거 말씀드리며 한번 대한전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이 떨어지는 가장 큰 뉴스부터 먼저 보자면 요거죠. 대한전선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1260원 확정. 지금 1400원 이상인데 1260원에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이 돼가지고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상장하자마자 수익 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이슈잖아요. 지금 1260원에 상장하는 그 물량을 소화만 해준다면 그 다음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사업만 괜찮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악재가 지금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것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이번 것만 잘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대한전선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사업 쪽을 한번 넘겨서 살펴보자면요.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이은 수주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숫자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조금 전력선을 쭉 따기 힘든 곳 같은 경우에는 ESS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또 충전소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가장 기초는 전선이에요. 전선이 있어야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소를 전력을 공급을 해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캐나다 역시도, 그리고 이외 서유럽이나 전 세계 역시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캐나다에서 전력망 사업을 수주받는 모습을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가장 까탈스러운 걸로 알려져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를 받고 있으면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 역시도 이 미국 쪽에서 우리는 사업을 받는 그런 회사라는 걸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이제 쭉쭉 회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의 덩치는 향후 몇 년간은 꾸준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지금만큼의 연이은 매출 상승은 기대해보기 힘들겠지만 유지 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깔려있는 게 자사의 부품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이 대한전선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선 쪽 부분을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에서는 특별하게 이야기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을 역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 전선 부분에 되게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대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러시아의 침공 소식을 미리 알았던 그런 소식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 대한민국이 슬쩍 찔러보는 겁니다. 너희 중국 쪽 제품 쓰기 싫지? 우리 좋은 거 있는데 한번 써볼래? 자, 이러면 그럼 한번 보겠죠? 그럼 너희 기술력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게. 우리 미국이랑 캐나다는 인정해주고 우리 거 사주고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너희 거 써볼까?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좀 보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은 요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요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연이어서 좀 보여지면서 이 대한전선의 입장에서는 뭐 유럽 쪽에 공장을 지어도 되는 거고 뭐 어떤 식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확장하기 참 편한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구리 선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계속 예, 여긴가 끝인가 싶을 때 올라가고 여긴가 끝인가 싶었을 때 계속 올라가는 구리의 상승의 모습 역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다시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원가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상황마저도 도와준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좋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쪽이 한국에서 굉장히 핫하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관련으로 꾸준한 매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친환경이 트렌드가 이게 더욱더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한국 쪽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면 동남아 쪽도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걸 정리를 해보자면 자, 대한전선 요 악재 나왔다. 1260원. 근데 요거 물량 소화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의 덩치 자체가 커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해상풍력 쪽 이쪽에서 나오는 꾸준한 매출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겠지만 구리 가격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더욱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올해 초중반에는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 있겠지만요. 올 한 해를 보았을 때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요걸로 인한 이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저 이 첫 번째 물량 소화만 좀 기대해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재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의 수급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물량 나올 거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자, 해서 이전에는 좀 많이 사긴 했는데 팔았으니까 다시금 또 쌓아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 잡는 매매 하나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게 된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적인 지지라인으로는 481선 2년선이 보이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선 말고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을 봤을 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맞닥뜨려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북은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자, 그럼 이제 저항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21선은 무리 없이 한 번씩 뚫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61선이 문제입니다. 61선을 지켜보자. 근데 61선을 뚫어주면은 눌러주는 기간이 길었던 만큼 올라가는 것도 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저는 1차적으로는 241선까지 여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한 번에 쭉 뚫어주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500원 부근까지 단기간 내에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포인트를 기본으로 요 대한전선 전략 대응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81선 지지해준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다가 61선 돌파했네? 내가 지금 마이너스에다가 현금이 조금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저라면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물을 타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으로는 241선을 목표로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은 위쪽에서 자리 좀 잡아주는데 수급마저 괜찮다? 라고 한다면 한 2,500원 조금 아래까지 조금 아래까지 이 목표를 잡으면서 요 정도 더 올라가는 거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들 이렇게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11,600분인가 구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000분 정도가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요청하시는 뭐 종목 분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한번 같이 봐볼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대한 방안은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린다.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 공부방 역시도 같이 한번 운영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진짜 한번 어떠한 사업이 지금 괜찮고 좀 뭘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장 정리나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에 이렇게 해외 시장 확인하고 뉴스 같은 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리딩방 아니고요. 자, 순수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텔레그램 방 종목 설명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